연립 1차 부등식 설명할게요. 연립 1차 부등식은 말 그대로 1차 부등식이 연립되어 있다는 뜻인데, 그냥 우리 연립 1차 방정식을 1차 방정식이 두 개씩 이렇게 두세 개씩 이렇게 나오는 거였잖아요. 그거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1차 방정식이 부등식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근차근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연립부등식은 내가 말했듯이 부등식이 두 개 이상으로 한 쌍씩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립부등식의 해는 부등식이 여러 개 주어지니까 각 부등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해를 연립부등식의 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부등식은 이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어. 또 어떤 부등식은 해를 구했더니 뭐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왔어. 그러면 여기 둘 다 공통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립부등식을 푼다라고 하면은 이 해를 구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세한 건 뒤에서 문제 풀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연립 1차 부등식은 연립 부등식 중에서 1차 부등식으로만 이루어진 그 1차 부등식으로만 이루어진 연립 부등식을 우리가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립 1차 부등식도요. 연립 부등식 푸는 것과 똑같이 풀면 돼요. 각각 1차 부등식 풀고요. 걔를 수직선 위에 나타낸 다음에 공통인 부분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까 여기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요. 근데 연립부등식에서는 약간 좀 특수한 해라고 해야 되나? 이따가 유형에서 볼 건데 해가 없을 수도 있어. 만약에 어떤 부등식은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어떤 부등식은 x가 b보다 크거나 같다 나왔는데 A가 B보다 작은 거야. 그러면 공통으로 겹치는 해가 없죠. 왜냐하면 첫 번째 부등식은 얘가 해고 두 번째 부등식은 이 아이가 해니까요. 이런 경우 해가 없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부등식은 X가 A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그 다른 부등식이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어.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얘가 2라고 해볼게. 2보다 작으면서 2보다 같거나 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해가 없다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2를 대입해서 해볼까? 어떤 수가 x보다 크면서 어떤 수가 2보다 크면서 2보다 작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도 해가 없다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요. 요 꼴이 있는데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봤냐면 연립 방정식 할 때 A는 B는 C꼴 요렇게 나왔었어. 이거 풀 때도 우리 A는 B, B는 C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연립 방정식 풀었었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는 B보다 작다, B는 C보다 작다. 이거 두 개로 나눠서 연립부등식 푸시면 되고요. 자세한 건 뒤에 문제 풀면서 같이 또 볼게요. 그다음 절대값 한 애가 뒤에 유형이 되게 좀 많더라고. 그래서 뒤에 풀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절대값이 나오면요. 이 절대값 안에 들어가는 h 얘가 0이 언제 되느냐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어떤 수보다 작다라고 한다면요. 걔를 기준으로 앞뒤로 마이너스 플러스가 감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절대값이 어떤 수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 어떤 수에 마이너스 붙인 것보다 x가 작고 그 어떤 수가 그대로 나온 게 a보다 크다라고 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말이 좀 이상했네요.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이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a에 마이너스 붙인 것보다 x는 작아야 되고 a 그대로 온 거, 그러니까 a에 플러스 그대로 있는 것보다 x는 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의 풀이는 무슨 말이냐면 절대값 이거 내가 아까 말했던 거 절대값 기호 안에 식이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구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얘가 0 되는 게 x가 a가 될 때를 기준으로 0이냐 0이 아니냐로 나뉘죠. 그래서 만약에 x가 a보다 작다라고 하면요.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면 되겠고요. x가 a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나오면
있겠어요? 내가 말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뒤에 문제를 풀면서 같이 봅시다. 713번 같이 볼게요. 부등식의 그냥 아주 전형적인 예시인데 그냥 푸시면 됩니다. 부등식 두 개를 푼다고 생각하면 돼. 얘부터 해볼게. 3x 플러스 2가 2x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얘 풀어주면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 수직선에 표시하면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식도 해볼게. 이거 풀어주면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 풀면 x는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니까 수직선 위에 풀어주면 이렇게 되는데 얘네 둘의 공통적인 해를 찾아야 돼. 얘네 둘의 공통적인 해는 이 부분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정답이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716번을 같이 볼게요. 이렇게 붙어있는 꼴이 나오면 두 개 이렇게 잘라서 보면 된다고 했어요. 같이 해볼게요, 바로. 이 애랑 앞에 있는 애랑 뒤에 있는 애랑 이렇게 보면 되는데 앞에 거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바로 전개해서 쓸게요. 얘 계산을 해주면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를 풀어보면 이렇게 되니까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얘 수직선 위에 그리면 어떻게 돼요? 1보다 작거나 같다랑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 가운데 해당하는 거가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범위를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만족하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을 물어봤어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애 마이너스 3은 안 들어가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들어가서 답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720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까 내가 말했던 특수한 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여기서 다 하나하나 풀 수가 없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 그래서 각자 해보시고 답을 맞춰보는 식으로 보면 좋겠어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각자 범위를 구해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분수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부등식 풀 때랑 똑같아. 각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렇게 소수가 나오는 경우도 그냥 부등식 풀듯이 똑같이 해주면 되죠. 10의 거듭제곱 적당히 곱해주면 되는데 여기 모두 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있으니까 10만 곱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두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풀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거 범위를 그려줄 테니까 각자 답과 한번 맞춰보세요. 일단 1번은 수직선 위에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는 해가 있죠. 그 다음에 2번은 이렇게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로 해가 있죠. 3번은 여기다 그릴게. 어, 이렇게 나와. 그럼 얘도 해가 있지. 4번 볼게요. 4번은요. 수직선 위에 그리면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작을 수 없지. 이걸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해가 없다가 되겠어요. 그래서 답이 4번이고요. 5번은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볼게요. 얘는 이렇게 나와.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면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네 만족시키는 거 동시에 마이너스 6 하나 있잖아. 그래서 얘는 x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답이 나오기 때문에 해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해가 있는 거예요. 해가 하나밖에 없는 거지 없는 게 아니에요. 되셨죠? 그 다음에 722번은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양변에 최소 공배수 15씩 곱할게요. 그러면 위에 식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 다음 밑에 식 정리해주면 바로 전개해서 쓸게. 이렇게 되고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얘 수직선 위에 표시해봤더니 지금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러면 해가 이렇게 구해지겠지. 됐어요? 그 다음에요. 이제는 해를 구하라였는데 이제는 해를 주고 연립부등식 안에 있는 미지수를 찾아라 이건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해 뜻이 그냥 여기 미지수 있어도 그냥 푸신 다음에요. 이 해, 주어진 해랑 비교를 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같이 한번 해볼게. 위의 식 먼저 정리할게요. 위의 식 얘가 2x-2니까 정리해주면 x가 3분의 a-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고 밑에 식은 바로 해볼게요. 밑에 식은 2분의 1 플러스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이 연립방정식에 해를 쓰면 이렇게 되잖아. 반대로 쓸게요. 이렇게 되지. 그 말은 지금 뭐예요? 해가 얘라고 했으니까 3분의 a-2가 2고 2분의 1 플러스 b가 4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답을 찾아주면 되겠네. a는 8이고 b는 7이겠네. 두 개 더하면 15죠. 이 밑에 것도 똑같아. 밑에 거 그냥 위의 식이랑 뭐가 다르냐면 이 수직선으로 준 거밖에 없거든, 해를. 이 수직선을 나타내. 이 수직선에 있는 애를 우리가 문자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잖아. 맞죠? 얘를 푸셔서 근데 얘 풀면 x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그럼 얘를 푸셔가지고 이거랑 비교를 하시면 되겠어요. 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해를 갖거나 해가 없는 경우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거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잖아. 수직선이 나타냈을 때 공통 부분이 있으면 해가 있고요. 공통 부분이 없으면 해가 없어. 그걸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자. 얘를 일단 분수가 있으니까 정리해야겠네. 이렇게 되고 얘를 풀면 x가 2분의 3-2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바로 풀어주면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수직선을 그려봐야 돼. 그려봅시다. x가 3보다 작다. 이거랑 2분의 3-2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지. 왜냐면 얘가 여기에 와서 생기면 해가 없는 게 되잖아. 이렇게 되니까. 맞죠? 공통 부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해가 생기려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3보다 작아야겠지. 맞아요. 왜냐면 3이랑 같아져도 안 되는 게 이렇게 생기면 안 된다고 했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3보다 작다로 두시고 a 값을 구하시면 되겠어요. a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 나오는데 여기 정수 a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728번도 똑같아요. 얘 나눠서 풀어볼게. 나눠서 적으면 이렇게 되죠. 위에 식 풀면 이렇게 나오고 밑에 식 풀면 이렇게 나오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수직선 위에 그려봐요. 일단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얘잖아. 근데 얘가 해가 있으려면 얘가 이의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있어야겠죠. 되셨어요? 그럼 얘는
2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돼. 근데 어 잠시만요. 2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돼. 근데 2랑 같아도 되죠. 왜냐하면 얘 둘 다 색칠돼 있잖아. 맞죠? 그래서 이걸 풀어주시면요. A는 결국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네요. 여기서는 범위를 물어봤으니까 그냥 이대로 적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 731번을 볼게요. 우리 항상 뭐 부등식, 방정식 이런 거 배우면 활용 문제가 나오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물이 나왔네. 그러면 여기서 뭘 물어봤어? 소금의 양을 물어봤죠. 그럼 우리 소금 공식 한번 적어볼까요?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었죠. 맞아요? 해봅시다. 일단 16%의 소금물 200g이 있대. 그러면 100분의 16 곱하기 200 요만큼 있는데 여기에서 소금을 더 넣었대. 그럼 얼만큼 넣은지 모르겠는데 X라고 할게. 왜냐면 더 넣어야 되는 소금의 양을 X 물어봤으니까. 그렇게 했더니 20% 이상 25% 이하의 소금물이 됐대요. 그러면 100분의 20 원래 200이었는데 소금을 X만큼 더 넣었으니까요.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이 식 푸는 거는 각자 해보시면 됩니다. 각자 해보세요. 그 밑에 것도요. 그냥 힌트만 줄게. 연속하는 세 홀수라고 나오면 항상 우리 식을 X를 어떻게 정했어? 이렇게 정했지. 근데 그 수의 합이 119 이상 129 미만이래. 그러면 얘네 세 개 다 더하면 3x 되고 119 이상 129 미만 이렇게씩 세워서 x 값을 구하고요. 문제에서 가장 큰 홀수를 물어봤으니까 x에다 플러스 2 한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이 나오는 건데 사실 절대값 유형이 되게 많이 나오던데 이 절대값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앞에서 설명한 대로 하면 돼요. 지금 절대값이고 그게 어떤 수보다 작다라고 했어. 그러면 그 절대값 안에 있는 걸 가운데 두고 앞뒤로 어떤 수에다가 부호를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붙여주면 되죠. 얘 한 번에 풀어주면 지금 이 x가 마이너스 2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구하면 결국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아야겠지. 그때 a는 마이너스 1, b는 5. b에서 a 빼라고 했으니까 6이겠네요. 736도 봅시다. 방금이랑 똑같죠, 완전. 5-3x 하고 뒤에는 7, 앞에는 마이너스 7. 이렇게 해서 얘 풀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만족시킨 정수 x의 개수를 구했어. 그래서 너네가 x 값의 범위를 구할 거잖아. 그래서 x 여기 안에 들어가는 정수가 몇 개인지 개수를 세시면 되겠어요. 737번은요. 그냥 한번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 얘는 절대값 쪽으로 입이 벌어져 있어. 그러면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플러스보다는 크고 마이너스보다는 작고 이렇게 부등식 두 개를 세워서 풀어주면 되겠죠. 됐죠? 이거에 대해서 각각 푸시면 돼요. 푸는 거는 각자 합시다. 그 다음에 아까는 우리 방금 한 거는 이렇게 절대값이 나오고 뒤에 그냥 숫자만 나왔잖아. 근데 이제는 뒤에 x도 나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0이 될 때가 언제야? 1을 기준으로지. 그러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생각하고요. x가 1보다 작을 때를 생각하면 돼. 그럼 만약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면 여기 있는 애는 그냥 부호 그대로 나올 거야. 맞지? 그리고 뒤에는 그대로 써주고요. 그다음 1보다 작으면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거잖아. 그리고 뒤에는 그대로 그냥 써줍니다.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풀어주면 되는데 위에 있는 애를 풀면 이렇게 되고 밑에 있는 애를 풀면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얘들아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고 지금 이 식을 풀 때 조건이 앞에 이렇게 붙었었잖아. 둘 다 만족하는 걸 적어줘야 됩니다. 얘네 둘 다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되면 돼?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얘는 어떻게 하면 돼? x는 1보다는 작고 2분의 1과 크거나 같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둘 다 고려했을 때 결국 x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 밑에 것도 그냥 잠깐 언급만 하고 넘어가자면 얘가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x가 3분의 1일 때 기준으로 0이 되고 안 되고 하지. 그래서 x가 3분의 1보다 작을 때, x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식만 적어줄게요. 얘는 그대로 나오죠. 이 경우 생각해서 위에 풀었던 것처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값이 어려운 것 같지만 일단 기본 그 원리만 알면은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도 절대값이 나오는데 이제 부호가 두 개인 거야. 이 설명을 보지 마시고요. 바로 문제로 설명을 해줄게. 그 두 개가 등장하면 둘 다 0이 될 때를 생각을 해봐야 돼. 얘가 0이 될 때랑 얘가 0이 될 때. 그리고 얘가 0이 되는 거는 x가 1일 때 기준이고 얘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기준이지. 그러면 총 세 가지 범위에서 구해야 돼요. x가 작은 거보다 작을 때.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1이 작지요? 두 수 중에. 그 다음에 x가 그 값들 사이에 끼어 있을 때. 그 다음에 x가 큰 거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거는요. 식을 세워보면 첫 번째 걸 땐 둘 다 여기도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되지. 왜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요. 그쵸. 두 번째 거는 앞에 있는 애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돼. 맞죠? 근데 뒤에는 그대로 나와도 되죠. 일단 마지막은 둘 다 그대로 나와도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에서 각각 풀어주면 돼. 풀고 우리 방금 했던 거랑 이제부터는 다 똑같아요. 해볼게요. 이거 풀면 얘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가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되고 x는 1보다 작다가 되는데 앞에 조건이 하나 있죠. 그럼 여기 범위에서는 이렇게 해당하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일 때는 얘 해를 구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아니,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구했는데 x가 1보다 작다가 나왔어. 그럼 여기는 해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경우를 모두 만족시키는 애. 일단은 얘는 다 들어갈 거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x가 1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5분의 7보다 크다. 1보다 작고 마이너스 5분의 7보다 크다. 이렇게 말해야겠죠. 이때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을 물어봤어. 여기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마이너스 1하고요. 0밖에 없죠. 1은 안 되죠. 포함 안 되니까. 그러면 합은 마이너스 1이죠. 우리 744번으로 연습을 한 번 더 해보자. 방금이랑 똑같은데 그냥 이거 방금 거랑 똑같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고 푸는 건 각자 해보세요. 얘들아 여기서 0이 되는 거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기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x가 2일 때 기준이야. 맞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x가 작은 거보다 작을 때 하나 있어야 되고요. x가 두 값 사이에 있는 거 하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x가 큰 거보다 클 때 하나 있어야 돼. 맞죠? 그러면 작은 거보다 작을 때는 둘 다 음수돼서 나오죠? 둘 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나오죠, 앞에. 그 다음에 두 삽 사이에 끼어 있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는 앞에 거는 그냥 나오고 뒤에 거는 부호를 바꿔서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큰 값보다 큰 거에서는 둘 다 그대로 나오면 되겠지. 자, 여기서 이제 푸는 거는 각자 풀어봅시다. 각자 풀고 답을 찾아보세요. 이거는 스스로 연습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에서 볼게요. 이거는 조금 어렵진 않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들아, 이거 절대값의 기본적인 걸 생각하면 되는데 절대값은 거리잖아요. 거리는 음수가 될 수 없죠. 절대값은 항상 양수로 나와, 그지? 그래서 어떤 절대값이 있는데 걔가 어떤 수보다 작대. 그러면 여기서 해가 없으려고 한다면은 이 어떤 수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거기 만약에 등호가 있으면 그냥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면 돼. 되셨죠? 그 다음에 절대값이 있고 어떤 수가 어떤 수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걔가 모든 실수가 해로 나오려면 C는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돼요. 왜냐면 여기가 음수가 되잖아. 그러면 항상 그 절대값은 클 테니까 뭐가 되든 맞지? 여기는 그냥 그 반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붙여주면 똑같이. 이거는 이걸 다 외울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문제를 풀면서 같이 볼게. 절대값 어떤 게 있고 x-2의 절대값 씌우는 게 있고 그게 어떤 수보다 작거나 같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 앞에 거와 상관없이 k 플러스 2는 0보다 커야겠지. 그리고 0보다 같아도 돼요. 0과 같아도 돼. 왜냐면 얘가 0이 돼도 나올 게 있거든. 맞지? 만약에 여기 안에가 0이 되면 여기 0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얘 풀어주시면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 밑에 걸로 한 번 더 바로 해볼게. 어렵지 않으니까. 얘네가 뭐가 되든 간에 상관없이 얘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여기 나오는 애가 이거 작다니까 얘가 0보다 작으면 되겠지. 맞죠? 여기에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는 없어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K는 12보다 작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는 1부터 11까지 11개겠네. 되셨죠? 이제 세 문제만 더 하면 되는데요. 봅시다.
해의 개수가 주어진 연립부등식 얘는 무조건 수직선을 그리시면 돼요. 먼저 풀 수 있는 것부터 풀자. 얘를 풀어보면은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 다음에 얘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x가 2분의 6 플러스 a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수직선에 얘를 그려보는 거야. 일단 그리기 쉬운 애부터.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어. 근데 여기서 정수 개수가 5개래.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를 미안해. 플러스죠. 다시 할게요. 4, 3, 2, 1, 0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5개는 들어가야 돼.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여기에 얘가 들어가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 범위는 여기 사이면 되겠네. 무슨 말이냐면 2분의 6 플러스 a가 0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등호가 없잖아. 그러니까 0까지 포함시키려면 0보단 작아야 돼. 근데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돼요. 왜냐면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 사이에 있으면 돼.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a 값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6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밑에 걸로 바로 연습 한 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거 750번은 위에 푼 것처럼 한번 풀어보고 설명을 들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풀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풀어보자. 이렇게 되니까 위에 부등식을 풀면 x가 1보다 작다가 나올 거야. 그지? 이 아이는요. x가 a-2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내가 얘를 그 수직선 위에 그려봤어. x는 1보다 작아야 되고요. 얘를 만족시킨 정수가 마이너스 1과 0밖에 없대. 그러면 일단 1은 안 들어가. 여기에 0이 들어가.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이 들어가. 다시 그릴게요.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어요. 근데 얘네 둘만 x가 된다는 정수 x가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요. a-2는 어디에 있어야겠어?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겠지. 맞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지금 여기에 등호가 붙어 있어. 그렇다면 a-2는 얘랑 같거나 작아도 돼. 맞지? 어차피 얘네 둘 다 들어가야 되니까. 같아도 돼. 이해되셨죠? 근데 얘랑은 같으면 안 돼. 왜냐면 얘랑 같아지는 순간 정수가 마이너스 2까지 들어가 버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고요. 얘를 풀어보면 1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다. 이런 범위가 나오겠네요. 되셨죠? 그래서 이 문제는 무조건 수직선을 그려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차 부등식의 연립 1차 부등식의 활용 중에 과부족 문제인데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너네가 그래서 나는 좀 그림을 한번 그려서 보는 걸 추천해요. 여기도 나와 있는데 이거 참고하면 되겠다. 나눠주는 경우에 있잖아. 보통 사람 수를 x로 놓으면 되고 뭐 의자에 앉는다라고 하면은 의자를 x로 놓으면 돼. 그리고 마지막 의자에는 보통 의자가 몇 개 남는다라고 알려주고 마지막 의자에 몇 명이 앉았다를 안 알려주거든. 그때 마지막 의자에 예를 들어서 4명씩 앉는다라고 하면 마지막 의자에는 4명이 앉았을 수도 있고 1명이 앉았을 수도 있어. 그 사이의 값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를 같이 풀면서 좀 더 이해를 해볼게요. 753번은요. 일단 사탕 나누어주는 문제는 뭘 x로 잡아야 된다 했죠? 학생을 x로 잡아야 된다 했지. 문제를 따라가면 돼요. 한 학생에게 4개씩 나눠준대. 그럼 12개가 남는데요, 사탕이. 그러면 사탕이 한 학생에게 4개씩 X명한테 나눠줬을 때 12개가 남는데요. 맞죠? 근데 7개씩 나누어주면
7개씩 나눠주면 마지막 한 학생은 2개 이상 6개 미만을 받는데. 얘들아 봐봐. 그러면 학생이 내가 지금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이렇게 있어. 얘네가 총 X명이야. 그러면 얘네는 다 7개씩 받아. 근데 마지막에 남아있는 얘는 몇 개밖에 못 받아? 2개에서 6개 사이를 받아. 맞지?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우면 돼? 지금 7개씩 받는 애는 X에서 이 마지막에 뺀 애들만 7개씩 받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2개를 받거나 이상이니까 등호 붙일게요. 6개를 받는다는 거야. 맞죠? 식이 이렇게 세워지겠죠. 이 식 세우는 거 이해됐어요? 사실 이거는 식만 세우면 문제 푸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죠. 문제는 각자 해결을 해봅시다. 아마 문제를 풀면 x 값을 사이에 두고 이 분수? 분수가 나올 거야. 근데 사람 수는 분수가 될 수 없지. 그래서 그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값, 자연수값을 학생 수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사탕개수를 물어봤으니까 학생 수를 구해서 여기 안에 집어넣은 다음에 사탕수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754번은 한번 설명만 해줄게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서 봐봐. 어느 반 학생들이 긴 의자에 앉는데 의자 수 X로 들어있죠. 의자에 앉는 경우는. 근데 한 의자에 3명씩 앉으면 5명이 남는데 그럼 일단 학생 수를 기준으로 의자에 3명씩 앉았어. 그러면 학생이 5명 남지. 그럼 학생 수는 이거예요. 근데 4명씩 앉으면 의자가 3개 남는데 지금 의자가 이렇게 있어. 몇 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마지막 3개는 일단 남아. 여기는 아무도 안 앉아. 맞지? 여기 총 의자가 X개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몇 명이 앉았다는 말이 없었어. 여기 앞에까진 꽉 채워 앉았을 거거든? 근데 4명씩 꽉 채워 앉았을 거야. 근데 여기 마지막 의자에는 몇 명이 앉았는지 솔직히 모르지, 우리. 왜냐면 여기는 뭐 한 명만 앉았을 수도 있고 왜냐면 한 명만 앉아도 의자가 남은 게 아닌 거잖아. 맞죠? 2명이 앉았을 수도 있고 3명이 앉았을 수도 있고 4명이 앉았을 수도 있어. 그럼 여기 있는 애는 1명 이상, 4명 이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식을 세워보면요. 보세요. 지금 4명씩 의자 X 마이너스 4개에 앉았어. 왜냐하면 3개는 안 앉았고 마지막 거는 몇 명 앉았는지 모르니까. 됐죠? 4명씩 X-4개의 의자에 앉았어. 그 다음에 마지막 의자 여기에는 1명이 앉을 수도 있고 4명이 앉을 수도 있어. 그 사이에 값이 앉는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학생 수는 요 앞에 식 이상, 뒤에 식 이하 이렇게 되겠어요. 이거 이해되셨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문제도 문제를 부등식을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자 개수가 아마 뭐 X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걸 구해주면 돼요. 왜냐면 의자 개수가 될 수 없는 걸 물어봤으니까.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 RPM 수학상 풀이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수분해 프린트를 같이 보겠습니다. 인수분해 프린트는 2개만 같이 풀어볼게요. 2문제만. 113번을 풀어볼게요. 113번 같은 거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짝을 지어주면 돼. 이렇게 덩어리로 있는 애들은 짝을 지어서 치환을 시켜주면 되거든. 보통 공통인 부분이 나와야 치환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x의 개수를 맞추던지 아니면 상수를 맞추거든요. 여기는 x의 개수를 맞춰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2개 내가 곱해볼게. 그럼 앞에 식은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6 뒤에 그 가운데 식은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네요. 뒤에는 k가 오죠. 이렇게 했을 때 얘가 x에 대한
차식의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일단 얘를 내가 치환을 해볼게, t로. 그래서 식을 다시 쓰면 t 플러스 6 곱하기 t 플러스 10 거기에 k 더한 거지. 얘 전개해 볼게요. 얘가 2차식으로 2차식의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 된다고 했으니까 그 말은 뭐야? 얘가 2차식, 그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뭐겠어요? 상수가 t 개수의 반의 제곱이면 되지. 그러면 60 플러스 k가 16의 반, 8의 제곱이면 되죠. 그럼 얘 64니까 k는 4가 되겠네요. 되셨죠? 그 다음에 우리 그 삼각형 나오는 거 한번 풀어봅시다. 118번이요. 이런 삼각형 문제는 되게 나오는 게 좀 정해져 있어서 외우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술형으로도 좀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봅시다. 얘를 인수분해 해보자. 얘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얘를 또 인수분해할 수 있잖아. 얘 어떻게 돼? 2분의 1. 얘는 그대로 쓸게요. a 마이너스 b의 완전제곱 b 마이너스 c의 완전제곱 c 마이너스 a의 완전제곱 이렇게 나오지. 얘들아, 그럼 여기서요. 여기까지는 한 친구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했을 수도 있어. 봐봐. 근데 지금 A, B, C가 다 뭐냐면 삼각형 세 변의 길이야. 얘들아, 길이는 절대 음수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양수끼리 다 더하면 무조건 0보다 커요. 그럼 얘는 0보다 커. 근데 문제에서 얘가 0이라고 했거든? 얘가 성립하려면 여기 내가 방금 밑줄 친 부분 있지? 여기가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A는 B, B는 C, C는 A. 이게 만족한다는 거지. 결국 A, B, C가 모두 같아. A, B, C는 뭐야? 세 변의 길이지. 삼각형 세 변의 길이.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죠. 됐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나머지 프린트는 숙제로 풀어오면 되고요. 숙제가 두 개예요. 지금 이 인수분해 프린트 풀기, 그 다음에 아까 RPM 어디까지냐면 771번까지 풀기. 그러니까 연립 1차 부등식에 해당하는 모든 부분을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